홍공 후짜. 네. 홍공 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좋네. 역시 이렇게 봉필답게 이제 각이 좀 살아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역사 과목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역사 과목이고 사실 선은 솔직히 TV에서도 많이 뵀어요. 네, TV 채널 돌리다 보면 영광입니다. 네, 강사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데 밤에 돌리다가 이렇게 걸리는. 홍공쌤 보면 재밌지. 나도 모르게 영어 공부 막 이러고. 야, 여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역사를 재밌게 또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다 하나같이 엄청 겸손해요.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친다고 하셨지만 보면 이제 뭐 TV 역사 프로그램 뭐 했었죠 그때? 천일야사. 아, 맞아요. 천일야사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셨고, 네네. 저 나오면서 와이프랑 맨날 그랬어요. 저 아는 쌤인데 청산 유수지 않아?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아,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와이프도 어머 그러네. 그래서 천일야사도 많이 등장하시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우리 EBS 네, 장착이 돼 있습니다. EBS 강의도 또 EBS 선배님 아니십니까? 또 제가 또 고인물로서 네. 또 그래서 EBS도 보면 이제 중학도 하시고 네. 고등도 또 이렇게 그쵸. 하시고 네. 전천후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훈남의 인성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여기. 좋죠. 분위기 좋죠.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중학, 고등, 그리고 이제 초등부터 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초등부터 해가지고 중학까지 싹 다 그냥 제가 빨대로 팍! 알겠습니다. 네. 아낌없이 퍼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좋아. 이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초등 때 이야기부터 좀 할 건데요. 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초등 때 사실은 우리 뭐 한국사다 뭐다 해서 학습만 하든 뭐든 사실은 많이 읽히고 준비를 좀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연 이제 초등 때 역사를 어떤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결국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좀 이제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어떤가요, 이게?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네. 두 번의 충격이 옵니다. 두 번이요? 두 번의 충격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지금 쫄깃쫄깃. 네. 그 첫 번째 충격이 언제냐면 5학년입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벌써?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 오, 중, 요 두 시기만 잘 넘어가면 역사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그냥 혼자서 잘합니다. 혼자서 된다고요? 네, 됩니다. 완전 꿀인데? 네. 근데 이 두 시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역사를 배우는 시기가 5학년 2학기예요. 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그 전까지 역사를 학교에서 교과서로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아, 교육과정상? 네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울 것 같아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역시 눈치가 대단하십니다. 눈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그 딱 한 학기에 선사시대부터 6.25 전쟁까지 배웁니다. 뭐 한국을 다 다 꿰뚫어요? 맞습니다. 뭐야? 네. 한 학기에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와 40분씩 3번인데 그걸 이제 6.25까지 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요. 모자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6학년 1학기 때는 역사를 배우긴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 거의 현대 뭐 근대사 뭐 이런.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살펴볼까? 약간 이런 식. 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지금 현재 경제를 살펴볼까?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약간 좀 조명을 더 이제 자세하게 조명을 하는 시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메인은 5학년 2학기 때 거의 선사시대부터 6.25 전쟁까지 쭉 보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해요. 전쟁 많네. 애들이 또 역사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기본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알아야 될 사건들만 계속 탁탁탁탁탁탁 나열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을
사실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평가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역사 싫어요. 아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빠지겠는데요. 역사 싫어요. 이렇게 처음 역사를 만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와, 고비가 올 수밖에 없네요. 5학년 2학기 때. 이게 5학년 2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질문은 중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5학년 2학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이거 일단 딱 잡혀 잡았습니다. 잡혀 잡았어. 5학년 2학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5학년 전에 조금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슬슬 접근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또 이제 3개월 과제를. 그래서 슬슬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수업 시간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약간 요러면 충격이 좀 완화될 수가 있겠죠.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럼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이 독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즘 초등 그 한국사 책 중에 이렇게 좀 쉽고 만화로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는 또 그 큰별 형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만화로 된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다면. 왜냐면 이제 그거 갖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걸 통해서 충격을 완화시키자. 목표치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5학년 2학기 때 역사가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성공. 딱 여기까지. 오, 진짜 현실적이다. 네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그 5학년 2학기 고비를 잘 넘겼으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역사가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크네요. 네, 5학년 2학기가 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뭘 배우고 언제 배우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중학교는 2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안 배워요. 역사를 안 배워요. 1학년 때는 사회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역사 1, 3학년 때 역사 2,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배워요. 1, 2. 1, 2로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뭔가를 준비를 해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워요. 공백이 생기네? 공백이 생기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또 새롭게 뭔가를 하려면 약간 좀 뭔가 좀 굳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대비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적시에 뭔가는 아니네요.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막 준비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난 역사가 싫어, 나 이거 안 해 라는 선입견만 안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영어도 그렇고 사실 어떤 걸 시작할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부터 이렇게 쭉 고등학교까지 이제 역사 어느 학년에 뭘 배우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문 포인트예요. 진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는 거 알고, 중학교는 중학교 때 뭐 배우는 거 알고, 고등학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잘 못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흥미. 흥미입니다. 그때 이미 흥미가 없어진 애들은 중학교 때 또 1학년 때 구멍 났다가 2, 3학년 때 또 이렇게 막 잘못했다가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단추 잘못 끼우면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또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 또 배워요. 3번이네. 근데 초등학교 때 나 이거 들어봤는데 재미없어. 그럼 중학교 때 이 얘기 들어봤더니 재미없었어. 고등학교 들었는데 이거 왜 또 해? 나 이거 재미없어. 오직 동기부여는 시험밖에 없는데 그거는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는 정말 이거 뭐 아니 너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 관련 책을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애가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것을 5학년 2학기 전에 일정 타이밍이 됐을 때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된다. 약간 저는 이제 책을 그렇게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제 책을 소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쓰면 꼭 알려주세요. 꼭 진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혹시 실례지만 몇 학... 이제 5학년. 저도 5학년. 5학년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그 첫 번째 벽을 만나게 될 텐데.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좀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 쪽 책을 쓱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역사가. 맞아요. 정말 다양한 주제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시리즈도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큰 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역사를 시키지도 않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있죠. 덕후들 있죠. 그렇죠. 역덕은 싹부터 다릅니다. 역덕. 그 아이들은 싹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눈치채실 거예요. 오. 그런 아이들은 진짜 전집이든 뭐든 갖다 주면 다 봅니다. 소화 잘하는 아이. 크게 상관없이 그냥 갖다만 주면 돼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은 일단 본인이 별로 관심 없으면 좀 흥미 위주의 그런 만화로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뭔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은 그래도 가질 법한 성향이다. 이러면 책들의 주제가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뭐 궁궐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궁궐과 관련된 초등용 책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 말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안 그러면 애가 먹는 거를 좀 좋아하면 음식과 관련된 또 역사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그 역사를 건드리려면 시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고 조선시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쫙 나오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냥 이게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접하는 역사로서 조금씩 이렇게 읽고 접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좀 뭐 궁궐 다녔다, 뭐 체험이나 아니면 음식에 관심이 있다, 그런 걸 또 유인책으로 삼아서 연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 역사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짱이다. 자, 그러면 어떤 시기에 이제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이제 파괴하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뭐 검정시험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저희가 인터뷰 때 이야기할 건데. 중요하죠, 검정시험. 그것도 또 이야기할 거니까 다음 편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동시에 요 한 가지 또 질문 던지고 싶은 게, 한국사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더 견문 넓히고 싶고 또 글로벌 리더를 또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세계사 연결해서 또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국사하고 세계사 연결해가지고 어디까지 알아두면 좋을까요? 자, 이거를 얘기하려면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사 이거 얘기할 때 처음에 벽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5학년 2학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벽 하나가 바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혹시 그때 세계사인가요? 맞아요. 역시 눈치. 소름 끼칩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교 세계사를 배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도 역사를 배우지 않아요. 그거 건너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난생 처음 세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 때 사실은 세계사를 하는 게 연비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충격이라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처음 만난 학생들은 포기를 많이 해요. 이 수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영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역포자가 나옵니다. 역포 또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와. 이게 여러분 세계사 진짜 어려워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데 세계사는 어렵습니다. 저는 쉽고 좋아해요. 오히려 한국사보다 깊이가 얕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되게 좋습니다. 상식도 되고요. 근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세계사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한국 이름도 이게 힘든데 이름이 막 진짜 막 너무. 한국은 그래도 3글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가 그냥 성이 어디까지야? 클레이스테네스라든가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그쵸. 머리 아파. 근데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딱 처음 듣잖아요. 이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힘들어요. 영어야 어쨌든 뭐 어떤 해왔는데 얘는 뭐 공백이 딱 갑자기는 훅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2번째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면 역시 미리 세계사와 관련된 용어들이나 인물들이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 타이밍에 그런 걸 살짝 작업이? 저는 초등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학교 쯤 가면은
중학교 계신 분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정신없을 것 같은데. 네, 정신없습니다. 네. 다른 과목도 하고요. 그쵸. 영어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 밀리잖아, 또. 그쵸. 네. 근데 1학년 때 역사는 안 배우잖아요. 참.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걸 하다 보면 또 급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책들을 좀 한국사를 접하잖아요. 네. 그때 세계사 책들도 살짝씩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한국사 약간 1층 깔리는 시점에 넌지시. 네. 요런 느낌. 그래서 굳이 이제 한국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장 이제 벽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면 세계사는 그거보다는 조금 뒤니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어. 약간 요 정도면 됩니다. 한 하면 5 때 불 끄고 한 초 6대 사실은 네. 조금 해도 뭐 크게 관계는 상관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중학교 이제 그 대충격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좀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네. 2부에서는 또 이어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또 핫하죠, 그죠?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좋아요하고 이제 구독 꼭 부탁드리고 우리 2편에서도 우리 또 선생님의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